주식시장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홍만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리나입니다. 7월 둘째 주 첫 거래, 우리 주식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부진했었고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8만 명 증가에 그쳤다고 하죠. 여기에 유로존 리스크까지 스페인의 국채금리 10년물이 7%에 다시 육박하면서 커진 것도 시장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요? 3% 급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1830선대 다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실적 시즌을 맞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성공 투자 전략,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특별히 1부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내일장 전략을 미리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 코너, 그리고 전문가 중에서 최강의 포트 수익률을 내는 1인자를 찾아라의 코너도 저희가 1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코너와 저희가 종목 상담을 대문을 바꾸어 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이란 이름으로 종목 상담 2부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됐네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한만식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 만나뵈니까 참 새롭고 그래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네. 짝이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보다 이제 머리가 많이 쉬어서 네. 제가 훨씬 어리게 보이지 않나요? 네, 좀 영해 보이세요. 네, 두 분이 그렇죠. 나이가 완전히 네, 같으세요? 같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약간 올드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짝. 예, 머리 때문에 제가 염색을 안 해가지고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근데 희끗희끗한 게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예, 그래서 염색을 안 합니다. 예. 보기 좋다 해가지고. 예. 예. 어때요? 동안이라고 주장하는 짝을 만났는데. 그 성향이 비슷하기도 한데요. 네. 같이 이제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판단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2달여 가까이 이렇게 두 분을 다른 요일날 뵀었지만 두 분이 뭔가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두 분이 만나기 전에 했었었는데 두 분이 또 같은 요일,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하고 한만식 전문가가 월요일날 나온다 그랬지. 아마 스타일이 조금 투자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또한 월요일을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주식 투자에 어떤 성향,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신 분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누가 높은 수익을 기록했는지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 들어가겠고요.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만 나눠봤었는데요. 월요일 멘토 전문가 두 분, 먼저 최병훈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언젠가부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아주 강하게 뒤덮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좀 해볼 텐데요. 그렇다고 경기 부양에 대한 약발이 크게 먹히느냐? 그것도 아닌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2차 매도, 오늘 좀 다시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안정화시킬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이 빠져주니까 네. 그동안 때 장이 좀 좋았던 잠깐 올랐었죠. 그것은 바로 화학주 같은 이렇게 낙폭 가대주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이제 기대를 차게 만들었는데 오늘 화학주 또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까지 급락을 하니까 사실 믿을 종목이 없다는 거죠. 네. 계속
빠지고 있고 많이 빠진 것도 오히려 잠깐 올라갔다가 10% 올라간 또 제자리 오고 삼성전자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제 유로존 리스크도 물론 우려감이 있지만 그보다도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계속 지금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안 나오고 미리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인데 그래도 또한 이제 경기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보유 중국 총리가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이제 중국도 경기가 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필했었어요. 경기 하강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계속 좀 하강 압력이 있지만 그래도 뭐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려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중국 시장 빠지면서 같이 우리 하락주도 많이 빠졌죠. 네.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식 어떤 펀더멘탈인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방향을 어느 정도 너무 우려와 너무 기대를 차지 않는 이제 그냥 기술적 보고 매매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투자 심리는 고용 지표까지 미국에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자, 유럽발 리스크가 재부각된 것도 이 악재도 아직까지 이 정도의 무게감으로 다가오나 싶은데 ESM이라는 새로운 어떤 구제 기금의 어떤 그 기구가 7월 1일 조기 출범 아니었어요? 이미 지금 7월 며칠입니까? 9일인데. 예,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로 정상회의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 구체적으로 그 재무장관 회의가 열려서 네. 좀 구체화되고 뭔가 좀 시장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좀 바뀌는 이런 뭐 그걸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뭐 미국 시장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부분,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고용 지표 안 나오면 뭐 Q3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위쪽으로 가는 쪽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또 해외도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유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부분 당분간 뭐 1900유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 네.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좀 걸려 있고요. 네. 오히려 1800 초반에 지지가 되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래서 추가 조정이 약간 좀 남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선물을 좀 일부 산 거는 그렇게 네. 나쁘진 않고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기관이 한 15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코스닥 중심으로 트레이딩 중심으로 좀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1800 지지력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현 시장 분석을 들어봤고요. 더 중요한 과거는 과거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오를 건지 내릴 건지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까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락을 충분히 했으니까 내일장은 오른다라는 전망을 일단 확인했고요. 또 우리 새로운 짝, 예, 네, 한마디 저도 일단은 전문가님. 뭐 앞에 잠깐 오늘 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상승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은 오른다, 오른다. 두 분 다 오른다고 외치고 계시는데 이제 이유를 또 들어야 공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단순히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 그 네, 물론 뭐 이유뿐인가요? 단순히 많이 빠져서 이제 단순히 많이 빠지면 기술적으로 보셔서 1830포인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짧게 보면 지지선이거든요. 거기서 아마 반등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뭐 재무장관 이후에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나오면서 좀 기대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뿐만 아니라 유로존 어떤 글로벌 어떤 정책 공조가 일어나면서 어떤 그런 쪽 이슈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많이 빠지면 또 그게 어떤 게 호재로 또 그동안 악재로 반영된 게 호재로 반영되면서 또 잠깐 오르고 어떤 그런 장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에 있는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지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냐면 어떤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2분기 실적 발표된 구간이죠. 그래서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과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하시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봅니다. 예, 아니 반등 주도주로서 어떤 기대가 됐던 낙폭과대, 뭐 화학, 오늘 또 건설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두 분 다 사실 트레이딩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방망이는 좀 짧게.
당연히 짧게 잡아야죠. 예. 지금은 이제 박스권 짧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50포인트에서 한 내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짧게 잡고 코스피 대형주를 한다면 많이 수익이 나야 7%입니다. 그래서 짧게 5%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1800을 다시 여기 깨주고 어떤 악재가 나오면 쉽게 큰 악재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변수가 크게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짧은 박스권을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의 실적 호전주.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적 호전의 대표였던 IT와 차가 다시 한번 조금 조짐이 이상하다. 가격이 이 주가가 아닌데 현대차도 오늘 장중에 23만 원이 붕괴가 됐었고 삼성전자가 5개월의 최저로 밀리면서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정점이 될 수 있다. 이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안 좋을 땐 뭐 계속 안 좋게 보는 거고 네. 또 좋게 나올 때 또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호전주가 도대체 뭡니까? 전차가 맞는 건지. 일단 전체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 전차가 뭐 실적이 좀 괜찮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실적과 연계돼서 종목이 지금 그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시장과 연동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니까 시장의 안정을 찾고 다시 뭐 1900에 대한 돌파 안착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해외 쪽 안정 부분 또 수급 적으로 지난번에 외국인 대량 선물 매도가 환매수 청산되기 전까지는 일단 코스피 시장은 제한적 접근이 맞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수적으로 1800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의 접근은 1800을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1800 매수, 1850 이상, 뭐 1900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쪽은 비중을 줄이는 그런 트레이딩 쪽의 전략이 맞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대들이 우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지금 뭐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또 내려갈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또 옵션 만기라는 것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차트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위치가 지금 1836인데 1800이 이탈 가능성이 이번 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 전망은 오히려 1800 초반으로 해외 여파로 1800 초반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왼쪽에 선물을 지금 과도하게 매도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선물을 일정 매수한 부분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1800은 깨지 않을 건데 해외 하락 때문에 1800에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다라게 되면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수급상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은 3천억 매도가 있었지만 선물이 2100개가 들어왔고요. 콜과 풋도 콜 매수 풋 매도적으로 지금 파생 쪽 시장 쪽 관련돼서 외국인들은 아래쪽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외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는 얘기고요. 당분간 시장이 좋은 지금 코스닥 쪽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 사는 거는 1800 깨거나 그쪽 언저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 지금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매하고 싶다. 두 분의 시장 보는 눈, 내일장 업앤다운 코너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 이어갑니다.